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 거주하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막판에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 그쵸.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전세사라도 부동산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뽑은 이제 그 뽑아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 부동산 네. 기사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지역이라 진짜 제목처럼 딴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제목이 전세값 다 오르는데 성남은 딴 세상. 1억이 떨어진 것도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이런 제목이 기사가 떴어요. 날짜는 21년 7월 19일. 오늘이 23일이니까 4일 전에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남은 딴 세상. 뭐지? 그럼 성남은 전세가 지금 떨어졌다는 건가? 근데 1억 떨어진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 잘 쓰셨죠? 저기 전세 월세 다량 확보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 전세 없어 난리거든요. 맞아요. 예, 보면은 진짜 7월 19일 날 이렇게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 제가 너무 많으면 또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전세난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남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 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죠. 서울하고 경기는 다 올랐는데 세부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성남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3월 둘째 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3월 둘째 주면 지금 4달째잖아요. 네. 17주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도 투자한 것도 있고 분당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네. 진짜 여기가 전세가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기사에. 네. 올 초만 해도 삼평동, 그러니까 여기 판교죠, 판교. 보틀 1단지는 올 초만 해도 전세가 8억 6천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7억에 나와 있어요. 7억에. 7억에? 7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올 초면은 한 2월 이때거든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무려 전세가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빠진 거예요. 네. 성남이면은 강남하고도 가까워서 입지도 상당히 좋은 뭐 판교 지역인데. 분당인데. 이 기사 뒤에를 또 보면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대장지구 84제곱미터의 전세가가 7억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대장지구라는 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네. 대장지구라고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 판교, 서판교 아래쪽에 있는 데인데 참 이거 저 투자하고 막 수도권 임장하고 할 때 뭐 분양 한 해 만에 막 이럴 때였는데 벌써 입주를 하나 봐. 시간 참 빨라. 맞아. 그래서 전세가 지금 거기가 7억에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입주 아파트니까 새 거잖아요. 그렇죠. 새 거가 7억에 전세가 형성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8억, 9억까지 갔더니. 그쵸. 나 네. 같아도 새 아파트 더 싼 전세 가지. 그쵸. 잠깐 지도로 이제 화면을 좀 바꾸면은 네. 자, 여기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지금 가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권, 여기가 성남이잖아요. 여기가 수도권의 동남부에 있는 성남인데 지금 입주하는 데가 자, 여기가 판교예요. 여기가 판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판교, 여기가 이제 서판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야탑부터 요 아래쪽 여기 미금역 아래로 해갖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당이죠. 근데 그 아파트 대장지구가 어딨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느낌적 느낌 오세요? 위성지도로 한번 볼까요? 네, 산속에 들어가 있죠? 그 중에 5월부터 7월까지 네, 이 위쪽에 있는 단지들이 그러니까 5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7월 지금 현재도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제일 풍경채거든요. 요 두 개가. 근데 요게 이제 올해 11월에 입주가 돼요. 그렇게 되면 3,800세대 입주가 이제 끝난다. 근데 지금 제일 풍경채 두 개 빼면은 한 2,700세대, 800세대 되거든요. 그거 입주하니까 전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교훈이 있는 게 제가 이 기사를 왜 했냐면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세값 떨어진다고 하면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쵸. 그러면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골랐고요.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면 네. 과천 하남 전셋값 떨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올해 2월이었고 과천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8주 연속, 하남은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10주째 전셋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6%, 0.83%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원인이 또 나와요. 과천과 하남의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대규모 신규 입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딱 성남 전셋값 빠졌다는 기사를 봐요. 그것도 헤드라인을 제가 일부러 여기 써놨는데 헤드라인 진짜 기가 막히게 뽑죠. 성남은 딴 세상 1억 떨어졌다.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 잘 몰라요. 코크님은 이런 기사 헤드라인 보면 무슨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성남이 1억 떨어질 정도면 우리 동네도 곧 떨어지겠네. 그치.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1억이 떨어졌대. 그리고 1억. 그러면은 저런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은 약간 이제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근데 문제는 기사는 뭐 클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단 첫 번째는 팩트 체크를 하고 진짜 전세 빠지나? 이 팩트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나를 살펴보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면 얘도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다. 그쵸? 네, 이런 식의 접근법이 중요해요. 기사 보실 때는. 성남이 지금 진짜 1억 떨어졌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그러면 내가 예전 대비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전에 찍힌 그 고가 전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걔는 왜 나왔냐? 걔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임대차 입법 때문이에요. 임대차 입법 이후로 사람들이 패닉 전세였어요. 그때. 특히 분당 같은 학군지에는 1월달, 2월달 이사철, 학군지 방학 때 이사철에 전세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되게 비싼 전세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거기도 하는 거야, 비싸도.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전세가 여러 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전세가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갑자기 전세 물건이 다 사라지면서 집주인분들께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야망 전세. 내가 이 정도 받겠다는 그 야망을 호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되게 놀라운 게 분당의 구축 아파트들 중에 전세를 막 8억, 9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장지구가 7억인데. 근데 물론 이제 입지가 좋으니까 분당은. 근데 구축이 9억에 거래가 된 거야. 1월달에, 2월달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대장지구 입주랑 물리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하남 같은 앞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과천, 하남은 2월달, 3월달에 전세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주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다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입주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 계속 떨어지려면 입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대장지구 지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릴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올해 11월에 제1풍경채 입주를 마지막으로 대장지구 입주가 끝납니다. 라고 했죠? 네. 그리고 7월이 지금 입주인데 이게 9월이면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9월에 입주 지정 기간 끝나고 한 2달 동안 또 입주 없다가 11월에 마지막 입주 한번 싹 쏟아지고 끝이에요. 내년에 성남 분당 이쪽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소지가 확률이 있다. 높다. 네.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야, 이거 전세가 계속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전에 어떤 사례,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는지를 본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예요. 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를 나한테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 거주하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막판에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지금 제가 돌려드릴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차일피일 미뤄져.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도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금 입주가 많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전세로 입주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억의 전세로 들어가. 근데 2년 뒤에 보니까
입주가 엄청 많은 거야. 주변에. 그러면 이 4억보다 전세값이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시기에. 그러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 드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러면은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 들면 나중에 막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네 뭐하네 하는 걸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사라도 부동산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공부 안 하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느 집을 세를 주고 있어. 세를 주고 있는데 2년 뒤에 여기 우리 집 세 주고 있는 게 2년 뒤 만기인데 그때 주변에 입주가 많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2년 뒤에 전세값이 지금 준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든 해야 된다. 자금 준비를 하시든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수도권은 굉장한 전세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이 양도 중요해요. 한 2,500, 3,000세대 들어가는데 4개월 정도 연속으로 입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준비를 각각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런 기사를 보고도 좀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한번 보고 그 사례의 지역이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네, 말씀해 맞아요.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바님도 혹시 이야기를 오늘 왠지 안 넘어가고 그냥 또 얼른 또 넘어가나 했는데. 얼른 내가 하려고 이야기하실까봐 그래. 내가 얘기하실까봐 근데 네.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는 확실히 좀 잡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당이나 뭐 이제 예전에 송파 헬리오시티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고 나서 2년, 4년 뒤에 다 원복을 하고 심지어 막 엄청 많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활권이 잡힌 곳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입주 물량이 터지면은 천안이나 청주처럼 정말 그 전세가도 폭락하지만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부동산 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분은 프리랜서여가지고 이사를 할 때마다 공급이 터지는 곳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에 좀 저렴하게 전세를 새 살고 아파트에 저렴하게 사는 있으니까. 거예요. 차 있고 본인 집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활용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 인근만 좀 많이 살아보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부산 공부하신 분들은 딴 데 가서 임장도 하시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최고죠. 살아보면은 네. 모든 걸 다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경험을 얻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사실은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많이 이동을 해도 맞아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좀 힘들지. 그때 이제 좀 전학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때 좀 힘드니까 오히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도 그런 2년에 거 한 좀- 번씩 이사 다녔어요. 투자하고 나서 계속 이사 다녔죠. 네. 근데 저거 그게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려워. 네. 그 그래서 전에 이제 될 수 있는데. 끝났어요. 이제 못해요. 우리 애기 초등학교 가니까 좀 했어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 동탄이 입주 터졌을 때 병점 가가지고 30평대인데 전세가가 8천만 원. 와, 대박. 30평대인데. 근데 몰랐는데 동탄 입주가 터지면서 전세가 탁 떨어진 엄청 떨어진 거예요. 거죠. 2년만 1억 6천. 2배가 됐네.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1억 6천. 내가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전세로 입주 때 싼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전국 어디나. 그러니까 뭐냐면 신축 아파트 헬리오가 처음에 전세가 5억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2배가 넘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 이게 한 번 들어가서 살면은 못 나와. 그쵸, 맞아. 근데 전세가가 뭐 5, 6천 올라가는 게 아니라 5, 6억이 올라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4년? 그쵸, 4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4년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주하셔서 사시는 건 좋지만 그 뒷일을 꼭 생각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네.